이번 주제는 아이폰 미니 시리즈의 실사용 후기다. 미니 시리즈를 선택할 때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에 대해 1년 이상 실사용 후 느낀 점과 12 미니에 이어 13 미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후기를 남겨보려 한다. 주로 불편함으로 언급되는 요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만족스러웠던 점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니 고민 중인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한 후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 그럼 시작해보자. 뻔한 스펙 나열은 그만두고 13 미니 구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단점 위주로 실사용자의 느낌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기능 부분이다.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걸 가장 고민했던 이유가 통화 녹음과 페이 때문이었다. 업무상 통화 녹음이 필수거나 각종 금전 거래 및 계약 같은 중요한 일에서 자동 통화 녹음 기능으로 수명 연장을 경험해봤던 사람이라면 더욱 공감할 것이다. 물론 유료 앱을 통해 통화 녹음 자체는 할 수 있으나 로컬 기기 내부에 저장되는 방식이 아닌 착신 전환을 통해 제3의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이다 보니 선뜻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애플페이는 현재 미지원하기 때문에 삼성페이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체감상 더욱더 불편할 수 있다. 물론 애플워치를 활용하거나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조건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도 있지만 범용성에서 아직 그것과 비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가능한 가맹점을 찾거나 별도 앱을 사용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게 된다. 의외로 맥세이프 기능이 편리했다. 일명 생폰 사용자 또는 이런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무선 충전 외에도 그립톡, 차량용 거치대가 있다. 안정적인 그립이 필요할 때는 그립톡을 붙이고 운전할 땐 거치대에 붙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니 안드로이드 유저도 사용해보는 걸 추천한다. 추가로 혹시 자신이 120Hz 주사율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 중이라면 60Hz 디스플레이의 역체감이 심하니 구입하기 전에 매장에서 꼭 비교해보길 바란다. 성능 부분이다. 아마도 미니 시리즈 선택의 가장 큰 고민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실사용 소감은 이 정도면 괜찮네 정도의 느낌이다. 배터리 타임이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통화 위주로 사용하며 하루 일과 중 카톡, 카페, 유튜브, 사파리 정도를 주로 사용하는 일반 직장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할 때 충전이 가능하거나 출퇴근 차량 안에서 충전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주말에 외출할 때 충전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넉넉하지 못한 배터리 용량으로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 12 미니와 비교했을 때 2227mAh에서 2406mAh로 배터리 용량이 8% 정도 소폭 증가하였고 칩셋에서의 효율 증가도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사용해본 결과 체감상 15% 정도 배터리가 향상된 느낌이었다. 카메라가 12 미니에 비해 업그레이드 되었다. 12 시리즈에서는 급 나누기로 인해 카메라 성능의 차이가 있었지만 13 미니에서는 아이폰 13 모델과 동일하게 센서 시프트, 시네마틱 촬영 등이 가능한 동일한 카메라가 탑재되었다. 일상 기록이나 간단한 유튜브 제작 정도의 용도에 한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될 부분이나 손해보는 느낌이 없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 다음은 디자인 부분이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특히 지나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노치라고 생각된다. 12 미니를 거쳐 13 미니로 넘어왔지만 노치 디자인은 아직까지도 네이징에 실패했다. 최근 아이폰 외 다른 애플 제품들도 노치 디자인으로 도배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술 작품에다가 인분을 투척한 수준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은 미니는 노치가 상단바를 많이 가리게 되어 상당히 답답하며 일부 컨텐츠 영역까지 침범해버리는 문제는 정말 애플답지 않은 디자인 관점에서 완벽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용하다 보면 적응되어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디자인 관점에서 뭔가 아쉬운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카메라 성능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렌즈와 이미지 센서가 커졌고 덕분에 카툭티가 심해지고 있다. 12 미니와 비교했을 때 카메라로 인해서 두께가 7.65mm로 늘어났는데 바닥에 놓았을 때 덜렁거림이 더 심해졌다. 얇은 두께감과 그립감, 무게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디자인이겠지만 역시 아쉽다. 또한 세로 배열에서 대각선 배열로 바뀌면서 폰을 잡았을 때
손가락이 카메라를 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단점으로 꼽았다. 수화부 위치가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위아래 구분이 좀 더 어려워졌다. 시계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집었는데 거꾸로 들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지만 거꾸로 들게 되면 당황스럽긴 하다. 노트 시리즈, 프로맥스 등 대화면 스마트폰 선호하는 사용자라면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다. 주로 디스플레이의 크기에서 오는 답답함이 배터리와 함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 개인적인 사용 패턴과 경험으로는 컨텐츠 소비는 다른 IT 기기를 통해 대체할 수 있고 미니 자체에서도 불가능한 수준의 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는 큰 화면이 주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답답하고 오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화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채팅 앱을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미니를 선택하는 이유는 컴팩트한 크기와 미니멀한 디자인에서 오는 그립감과 가벼운 무게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같이 복장이 가벼워지거나 격식이 필요한 수트 차림에 벽돌만한 휴대폰에 그립톡까지 붙이고 다니면 매우 불편하다는 걸 공감할 것이다. 12 미니와 마찬가지로 13 미니는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 가격, 성능, 디자인, 크기,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 대체가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된다. 128GB 모델 기준 출고가 95만원으로 플래그십에 준하는 성능을 탑재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책정이라고 생각한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으니 체감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22년 8월 중고 사이트 기준 상태에 따라 40에서 7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은 특성상 찍먹이 어렵지만 애플 제품 특성상 중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찍먹 점수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아이폰 14 시리즈부터는 미니 모델을 출시하지 않는다고 하니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사람은 고민하지 말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 통화 녹음이 필수인 사용자거나 게임, 채팅 및 SNS 등 컨텐츠 소비가 주목적인 사람은 비추천.